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배달을 또 하게 됐어요. 오늘 배달 물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이제 남편 차가 짐이 아주 많이 실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편 쪽으로 짐을 싣고도 사실 자리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불이 거의 뭐 이만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저도 남편을 도와서 배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날입니다. 사실 오후에 일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빨리 일을 끝내야 돼서 남편 혼자는 좀 버거울 것 같고 개수도 적지 않고 해서 저와 남편이 따로따로 오늘은 배달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따가 짐을 좀 싣고 배달을 하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건데요. 지금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배달하니까 갑자기 설레네요. 네. 운전하고 그냥 이렇게 회사 출근만 잠깐 하는 정도였다가 다시 또 오늘 몇 시간 정도의 배달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설레고 또 기분이 좋고 그래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제가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은 오늘 기분이 좀 좋은 그런 날입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내일 모레면 10월도 다 끝나가는 월말이기도 한데 연말이 돌아오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연말 특수를 노리는 그런 판매자들도 있을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아니면 새해라던가 이런 선물 그런 것들에 초점을 좀 맞추면 꽤나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래서 명절 선물이라던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장품을 사실 선물로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명절 선물을 특히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이게 세트로 드리면 부모님들이 사실 잘 안 써요. 그 선물을 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트로 해서 뭔가 고급지고 있어 보이면 부모님들이 잘 쓸 거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은 그냥 툭 던진 것 같은 그냥 지나가다가 샀어 하는 정도의 그런 것들을 더 잘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저도 시어머니한테 그때는 제가 이제 화장품을 뭐 가게도 하고 그런 데다 보니까 세트로 돼 있는 거를 많이 갖다 드렸었는데요. 그냥 장롱 속에다가 보관만 해놓으시고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아주 고급스러운 걸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 잘 안 쓰시고 이상하게 제가 대충 엄마 이거 유통기한이 다 된 거야 라던가 아니면 뭐 고객한테 반품 들어왔는데 못 팔아 라고 하던가 뭐 그러면은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비싼 거는 못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선물을 할 때는 조금 아주 고급지지 않은 그런 거 위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 도착을 해서 상품을 좀 열심히 좀 실어보고 그리고 이제 뭐 뒷좌석이라든가 트렁크랑 이런 데 실어야 되거든요. 좀 실어보고 배달을 하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다 보이시죠? 이불을 다 실었고 이제 배달을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배달할 곳은 다행히도 11곳이었는데 남편이 아까 배달을 잠깐 짐이 좀 많아서 하고 왔다가 다시 짐을 싣고 가느라고 가까운 쪽 하나 제 걸 또 가져가서 저는 10개만 배달을 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갑자기 뭐였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우선 주소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제가 갈 곳에 이제 어딘지 체크도 한번 했고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좀 빠르게 배달을 해야 하고요. 주소를 일일이 찍어야 돼서 저 완전 길치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하나씩 찍어야 되니까 좀 시간상으로 걸려서 잘 해봐야죠. 오랜만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살이 빠진 건 아닌데
이제 스쿼트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혹시 살 빠지지 않았냐고. 근데 얼굴이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이 좀 많이 빠져서 다들 살이 빠진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아직까지는 몸무게의 변화는 없고 그래도 좀 몸이 가볍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6일 차거든요. 좀 익숙해지니까 스쿼트를 해도 다리가 좀 덜 아프고 시간적으로도 좀 빨리빨리 해도 허리도 무리가 가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지금 2번, 네, 했습니다. 작심삼일을 2번 했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소리를 좀 켜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들리시죠? 네. 40m 앞 우회전입니다. 요즘 사업을 하면서 제일 화가 나는 건 쿠팡의 반품 시스템인데요. 제가 너무 화나는 건 고객이 반품 신청을 하면 환불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전 물건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고객이 주문할 때 쿠팡에다가 주문을 하면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돈도 안 받았는데 반품 신청했는데 돈 빨리빨리 안 준다고 따지시는 분도 있고 물건 아직 전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본인이 그냥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면서 물건 잘못 왔다고 판매자 책임으로 해가지고 신청하셔서 배송비 안 내려고 꼼수 부리시는 분들도 있고 화가 좀 많이 나네요. 오늘은 립스틱 사신 분이 죄다 뜯어가지고 사용 못하겠다. 자기는 립글로즈 샀는데 왜 립스틱 보내냐는데 립스틱을 샀거든요. 그래놓고 반품 못 받는다. 나 다시 택배 보내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그냥 반품한 거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냥 확인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배송비 달라고 했더니 자기 배송비 됐다고. 아니 판매자 책임으로 했으면 배송비 본인이 가져가는 건데 도대체 고객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쿠팡은 반품 시스템도 별로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쿠팡에서 조금 물건을 몇 번 사보긴 했는데요. 쿠팡 고객 중에 정상이 아닌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정상이 아닌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물건을 다 사용하고 다 먹고 그러고 반품하는 분들도 꽤나 많다고 하거든요. 다른 판매자들 얘기 들어보면 제 거 같은 경우엔 죄다 뜯어서 얼굴에 처벌처벌 다 발라보고 단순 변심이래요. 이게 무슨 그지 같은 경우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배달을 가려고 했는데 저희 기사님이 오셔서 잠깐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야 할 곳은 멀진 않아요. 그냥 가까이 한 바퀴 딱 돌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시간상 공천 방면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판매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경로를 내가 상품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판매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전방에 주문을 할 연속으로 때도 과속 방지턱이 좀 있습니다. 좋은 고객이 돼야 되겠다. 과속 그런 방지턱이 생각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뭐 옥션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이런 데에서 주문을 자주 합니다. 생필품이나 이런 거 뭐 홈쇼핑에서도 많이 사기도 하지만 살 때 웬만해서는 반품을 안 하려고 해요.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지 않은 한은 반품은 일절 안 하고 그냥 뭐 잘못 오지 않은 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산 거가 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반품을 안 하고 뭐 사과가 맛이 없는 게 와도 그냥 그러려니 뭐 그러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잠시 후 10시 방향 출구입니다. 정말 못 먹겠는 게 왔던 적도 있기는 한데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바나나가 왔는데 바나나가 다 썩어서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솔직히 컴플레인을 한번 한 것 같고요. 아보카도를 샀는데 아보카도도 다 안에가 상해서 와가지고 겉에는 완전 멀쩡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실 이동 중에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또는 완전 추운 겨울에는 이제 상품이 얼거나 해서 상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서 근데 대부분은 웬만하면 먹는데 크게 지장 없다 싶으면 그냥 먹습니다. 네. 굳이 약 이쪽으로만 400m 앞 보니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정말. 오늘 또 배달을 하면서 제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적인 걸로 요즘 저는 상품군을 좀 늘리고 있어요.
원래 이제 화장품을 팔잖아요. 화장품을 팔다가 사실은 이게 내가 직접 만든 상품이 아니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진율도 너무너무 떨어지고 광고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광고비 대비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거의 뭐 그냥 쿠팡 먹여 살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제가 한 달에 쿠팡에서 매출이 한 5천이다라고 하면 쿠팡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500에다가 광고비로 가져가는 것도 거의 한 1,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굳이 이거를 안 파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좀 손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팔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쿠팡이 정산을 엄청나게 빨리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정산 서비스를 받아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내가 내 돈을 받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정말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탈쿠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그러려면 나의 상품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어서 요즘에는 열심히 카테고리를 좀 넓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이외에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수박을 여름에 팔았고, 쌀도 좀 잘 팔았고, 지금 또 추수철이잖아요. 그래서 쌀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또 생겼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쌀도 계속 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갈비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이제 햇섭 인증을 받아서 조금 더 이제 뭐 인정받은 상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 공장도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서 김도 간간히 또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떡갈비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리다 보면 아마 식품 쪽으로는 제가 조금 더 가짓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업이 그래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카테고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나 스스로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16년 동안 뷰티 제품을 팔았으니까 이쪽에서는 그래도 내가 베테랑이고 뭔가 경험치가 많으니까 남들보다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끔 하는 거죠. 내 나름으로는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조라는 걸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구다이 글로벌이니 아니면 뭐 달바죠? 네, 달바니 또 좀 잘 나가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뭐 APR이라느니 이런 회사들, 시작은 사실 소규모의 작은 회사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상품을 잘 만들고 마케팅을 잘하고, 물론 연예인 마케팅이 중요하죠. 마케팅을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진짜 화장품 만들어서 마케팅만 조금 잘하면 이렇게도 잘 될 수 있고 한 번에 빵 뜨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그럼 난 뭘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제조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상품들, 아직은 제 이름은 없지만 어제 또 제가 마스크팩 제조사 대표님하고 미팅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빨리 판매를 해야 되는 상품에 대해서 가격도 원가도 조금 더 내려주신다고 해서 저도 좀 열심히 팔아보려고 하고, 또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상품을 입고시킬 때 뭐 트럭 한 대를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자리가 그 트럭 한 대가 저희 가게로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양이 많거든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를 좀 빨리 소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새롭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사실상 조금씩밖에 안 나가니까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또 열심히 팔면 어떻게 보면 제조사 브랜딩을 해주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제조사가 조금 이름이 알려지면 거기서 생산한 내 상품도 똑같이 이름이 알려지는 거니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쪽에서 또 마케팅하고 관련된 것들을 제가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는 분이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들었던 동기분께서 공부방을 하시는데 공부방 창업과 관련돼서 이제 마케팅을 좀 해달라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괜찮나 저거는 괜찮나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래도 비 보니까 저렇게 운전을 못해가지고 차를 직진과 좌회전이 같이 되는 데에서 비 보는데 안 가고 계속 막고 있어서 빵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열심히 또 그 제품은 아니에요. 강의니까 그 강의도 열심히 또 제가 마케팅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 강의도 마케팅을 해야죠. 저도 이제 다음 달에 또 새롭게 콜라보를 해서 이제 강의하는 사이트하고 콜라보를 해서 저도 제 강의를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하나인데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생각 많이 하지만 사실 1인 셀러들은 1인 사업가들은 다 해야 돼요. 뭐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되고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택배도 싸야 되고 사입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해 라고 한다면 사실 아주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아주 대단하게 뭐랄까 특별한 어떤 기술 이런 거를 필요로 한다거나 또는 전문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이어서 3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3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잘 찾아 들어왔네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바로 찾아왔어요. 진입에서 국가유산청의 안내 알려드립니다. 사찰을 관람할 때는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해주세요. 이런 아파트는 처음 와봤는데 저쪽이네요. 이거는 빨리 배달을 하고 바로 옆 라인이니까 금방 올게요. 첫 번째 집 배달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집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두 개여서 한 번에 아주 좋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아주 가까운 곳이네요. 역시 기사님이 코스를 아주 잘 짜주셔서 그냥 뭐 옆에 이렇게 짜주시니까 되게 편하게 제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이 생각보다 차 돌리기가 쉽지가 않게 생겼네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 나오게 되어 있어서 후대가 있는 것도 같고 600m 앞에 예쁘게 시속 꾸며낸다고 30km 꾸며놓은 것 같은데 과속 운전하기가 너무 안 좋게 생겼네요. 여기가 좀 지대가 높은 곳이어가지고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어떤 길로 또 가야 하니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240m 앞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생각보다 여기 집들이 진짜 많네요. 거의 산꼭대기 같이 생겼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90m 앞 좌회전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길치라서 솔직히 잠시 후 저는 좌회전입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운전할 때마다 내가 과연 잘 찾아가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해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이거 봐, 큰일 났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좌회전입니다.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시속 30km 구간입니다. 제발 잘 찾아가야 될 텐데요. 여기가 어디죠? 제 친구 집 가까운 데네요.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지금 왜 코앞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요? 시키는 대로 잘 가보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운전만 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창피해라. 사업도 사실 그래요. 운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집중을 했을 때 진짜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제가 집중력이 좋았던 건 막 시작하고 1년 남짓 됐을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작하고 1년 됐을 때까지는 이제 사업자를 내는 걸 몰랐기 때문에 뭐 매출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매출이 막 많아지면서 거의 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때는 육아와 살림과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거의 뭐 쉬는 시간도 아예 없었고, 잠을 자는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엔 사치였죠. 뭐 젊었으니까 29살 아주 어린 나이였으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솔직히 학원 강사 일을 꽤 오랫동안 하고 결혼을 해서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아이만 키우고 하는 게. 그런데 나한테 일이 생겼다는 거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밤에는, 그러니까 낮에 택배를 싸고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이제 가끔은 남편이 교대 근무자다 보니까 밤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야간 근무를 가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아이를 재워놓고 혼자서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고 새벽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잠이 들어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새벽에 뭐 설거지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금세 시간이 뭐 새벽 1, 2시까지 가더라고요. 아침에는 또 아이가 일찍 일어나잖아. 한 5, 6시면 일어나요. 왜 이렇게 깐난이들 빨리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한 6시쯤 아이가 일어나면 그때 또 저는 일어나서 뭐 아이 또 챙기고 먹이고 뭐 이렇게 하고, 아이가 좀 커서 둘째 둘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커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나마 조금 낮 시간이 저에게는 주어져서 시속 30km 그 구간입니다. 주어진 잠깐의 낮 시간에 열심히 또 상품 등록하고 택배 싸고 뭐 사입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남편 오면 열심히 또 밥 차려서 먹이고 뭐 그래야 되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살림과 육아와 일이라는 거가 그렇게 막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만만치는 않았고 혼자서 어찌됐건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나마 회사를 가지 않는 시간에 아이를 돌봐준다거나 정도였고,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는 아이도 어린이집에 가고 남편도 회사에 안 가는 시간일 때가 낮이면 그때는 둘이 장도 보러 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남편이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이 돌보는 것도 사실 꽤나 많이 참여를 했고, 육아에도.
그래서 남들이 과속 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셋이라는 건 남편이 육아에 많이 참여를 했다는 뜻이지 않냐? 맞아요. 그래도 교대 근무자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어서 꽤나 남편이 육아에 참여를 많이 했고, 뭐 아이를 재워주고 씻기고, 뭐 제가 그때는 청기저기를 과속 썼으니까 막 방지턱이 있습니다. 빨래를 하거나 할 때 약 그런 것도 좀 400m, 지속 도와주고 30km 그랬던 것 같아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걸 하면서 재밌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의 시간을 갖는 것 같은 그 기분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생겼다라는 거. 밤에도 잠깐 상품 등록하고 어린이 하느라고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그냥 온전하게 내가 아이가 잠든 시간에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이라는 거를 안 하면 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할 만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땐 그냥 남편 연봉으로 아이 둘 키우면서 정말 알뜰하게 살면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지만, 그냥 저는 일이 하고 싶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리고 물론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결혼 전에는 계속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진짜 집중력을 잘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어서 230m 앞 우회전입니다. 정말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름으로 많이 아꼈죠. 시간을 진짜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어떤 상품 팔아야 될지 소싱하느라고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상품 등록하는 것도 사실 제가 사진을 잘 찍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애들 찍어주는 디카로 이렇게 저렇게 찍어보기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줄 아는 게 아니니까 사진 넣고 글씨 조금 쓰고 뭐 유통기한도 넣어보고 뭐 사용 방법도 나름대로 써보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남편이 매출이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도와줄까 라고 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어주는 거랑, 또 사진 작가라 사진을 워낙 잘 찍으니까 사진 찍는 거랑 이런 걸 조금씩 도와주게 된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방 한켠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스튜디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딱 펼치면 사진 찍을 수 있는, 요즘에도 그런 게 있긴 하던데 그런 거 놓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주문이 늘어나고 돈을 좀 버는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의 벌이가 생겼을 때, 한 달 50만원 웃기죠? 그 정도의 벌이가 생겼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100 정도 벌었을 때는 진짜 나 돈 버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어느 순간 이제 매출이 확 늘어났던 건 실질적으로 남편이 대출을 좀 받아서 도와줬을 때고, 정말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감하게 남편한테 전세금을 좀 월세로 돌리고 전세금을 빼서 하자고 할 때는 진짜 거기에다 다 올인을 했어요. 그렇게 전세금이 9천이었는데 1000에 뭐 얼마로 이렇게 월세로 돌리고 8천만 원이나 되는 전세금을 남편이 빼서 저한테 이거 가지고 제대로 키워보자 해서 가게도 조금 넓은 데로 옮기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전세로 살고 있던 건물을, 주인 세대에 살고 있었는데 건물을 제가 보증금이죠. 전세금 빼고 3년 만에 사줬습니다. 좀 미안했어요. 남편한테 되게 미안했고, 어떻게 보면 남편도 큰 결심을 한 거잖아요. 전세금을 뺀다는 것 시속 자체가. 60km 과속 신호 그럼에도 위반 불구하고 단속 믿어준 구간입니다. 거가 너무 고마워서 저는 잘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고요. 나름대로도 잘 했어요. 저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우회전입니다. 나름대로 잘 했고 다행히 잘 맞았고, 그래서 서로가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막 이러면서 10m 앞 좌회전입니다. 진짜 잘했고요. 정말 많이 도와줬고 남편이
저는 그게 항상 남편한테 감사해요. 왜냐면 남편이 사진도 찍어주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진짜 저한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걸 해주지 않았으면은 못했을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도 상당히 판매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도움이 진짜 컸고, 지금 생각하면은 글쎄요, 남편은 저를 사업을 괜히 시켰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요즘 좀 힘들어지니까. 근데 저는 남편 덕분에 사업이 커진 거기 때문에 남편이 너 좀만 더 해봐, 좀만 더 해봐 그랬거든요. 자기가 잘한다고 잘한다 칭찬하면서 이제 와서 괜히 잘한다고 칭찬하고 돈 준 것 같다고 후회하면 소용이 없죠. 뭐. 더 열심히 잘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배달을 갔다 올게요. 제가 배달을 다 끝냈습니다. 배달을 다 끝내고 이제 회사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 배달이 아주 뭐 많고 그러진 않았어요. 코스도 너무 좋았고 잘 짜주셔가지고 배달 양도 뭐 한 10개 정도여서 아주 많지도 않았고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만큼 네, 배달 잘해서 그냥 밥값 정도는 벌었고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가짓수가 꼭 많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매출이 정말 좋은 대표님들 보면 한 3-4가지로 계속해서 큰 매출들을 내시고 정말 많아봤자 뭐 몇 시까지가 안 되더라고요. 판매하는 상품이. 그러니까 집중? 완전히 상품에도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200가지 넘는 걸 팔다 보니까 그 많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거가 사실은 너무 무리수고 재고가 몇 억씩 있는 것도 사실 부담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짓수를 줄여나가고 정말 알찌게 잘 나가는 것들만 계속 사입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더 할 거고요. 이 차는 왜 안 가는 거야? 좌회전 신호가 아까 떨어졌는데 딴짓하느라 놀고 있네요. 그래서 좀 잘 팔리는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재고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또 직접 뭐 거래처를 뚫는다거나 공장에서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카카오라던가 아니면 뭐 옥션 지마켓이라던가 11번가라던가 뭐 토스라던가 이런데 제안서를 최대한 뭐 네이버도 있죠. 네이버라던가 이런데 제안서를 최대한 보내서 뭐 딜이나 아니면 특가 세일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판매가 많이 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서 쓰는 방법을 어떤 대표님이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저도 이제 카카오라던가 이런데 제안서를 넣어봤는데요. 아직까지 뭐 제가 제안서 넣은 거가 오케이 된 건 없지만 꾸준히 해야죠. 한 번에 되는 건 없으니까요. 꾸준히 해가지고 저도 좀 한 번에 택배를, 그러니까 판매를 몇천 개씩 해보는 상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배달하면서 영상 찍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이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때가 또 오면, 바로 올 수도 있겠지만 오면 또 이런 영상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